이번 시간에는 임용고시 대비 요령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시험 전형 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교육학 60분 동안 한 문항을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A, B로 나누어셔서 9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그 다음에 또 3교시는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해가지고 저희가 총 23문항, 예, 전공 23문항을 풀고 전공 1문항을 풀어서 총 24문항을 풉니다. 문항수가 많지는 않지요. 서술형이다 보니까 아마 공부를 1년 내내 열심히 하셨는데 현장 가셔가지고 시험 보고 나오시면은 많이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1년 동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자, 2차에서는 이제 면접을 보고 수업 실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서 지도안을 하지 않고요. 수업 실현만 갖고 채점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뭐 집단 토론이라든지 수업 나눈 것 같이 조금 더 별개로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전형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1차 점수가 높으면 2차가 별로 뒤집어지는 일들이 없었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9점 높아도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1차 끝나고 한 달 넘게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열심히 또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시험 대비 요령 살짝 나와 있는데 좀 큰 요령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마음가짐부터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꿈이 교사이거나 최소한 대학을 갈 때 사범대로 오겠다 라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교직 이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생각들이 확고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교사가 된다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1년 동안 미래의 모습 그려보시면서 힘든 시간대마다 내가 나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을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힘든 시기를 잘 넘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1번 항목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임용고시 형식을 확인하고 합격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문항수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항수만 보고서 저희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는 알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계속 이어서 다양한 말씀들을 드릴 거고요. 일단 문항수 이외에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문제 형식, 출제 겨냥성 같은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이제 있으신데요. 요 3번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유행처럼 많이 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왜 확인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없이 그냥 기출문제를 봐야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유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왜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일단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되었던 것은 무조건 다시 한번 꼭 숙지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다시 재도전하는 경우에는 답지를 쓰는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내가 어떤 게 미흡해서 제대로 답안이 안 나왔는지 점수가 조금 이렇게 부족할 수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에서 기출문제는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렇게 한 문제가 아까도 23문제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23문제 속에 소문항이 많이 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형식들 같은 것들도 자꾸 익숙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소수분들은 당장 하지 마시고 이론반 정도를 상반기에 마친 다음에 문풀 들어가기 전에 이럴 때 짬을 내서 기출문제를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수업을 할 때 수업하면서 그때그때 기출문제를 해당 내용 다음에 붙여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상적인 이론을 공부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문제로 나온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추상적인 이론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고 다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내가 약간 변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또 풀 수 있게
있겠구나라는 그 능력까지 충분히 만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수생분들은 수업 도중에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그럴 때 잘 보시면서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한 연초가 좀 오래되었고 나는 좀 쭉 한번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오래 붙들기보다는 빨리 보시고 넘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영상 강의를 넣어드리긴 넣어드리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빠르게 그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활용하셔서 기출 분석은 되도록 빨리 끝내자. 아니면 쓰기 연습용으로 활용하자.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공부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학습 패턴을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인데 이 초수생분들의 경우 특히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막상 오잖아요. 그러면 대학 시험 보던 습관이 있더라고요. 벼락치기 했던 연습. 딱 벼락치기 하고 딱 끝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반이 6개월이 진행이 되는 동안 맨날 불안합니다. 어제 배웠던 거 또 까먹고 저번 달 배웠던 거 또 까먹었을 것 같고 막 계속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습관이 많이 배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바꾸기 나름이더라고요. 시험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단번에 휘발성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야 라고 숙지하시고 일단 처음 공부할 때 깊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처음 수업 들어갈 때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초수생들의 경우도 합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합격을 한 초수생들은 이론은 듣자마자 90%까지는 외우세요. 그 초반부터 외워버리십니다. 굉장히 후달리거든요. 후달리기는 한데 그런 경우 가뿐하게 1차를 많이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힘들어도 초반부터 이론반 때부터도 외우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일단 이해는 기본이고요. 근데 그거를 수업 들을 때 이해를 끝내고 복습은 순수하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수업할 때 이해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질문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스터디 팀끼리 막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그때 할 것은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복습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사이드 붙들고 계시면 사이드는 답이 안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걸 위주로 해서 꼭 수업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될 거 반드시 외우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다 보면은 이제 문풀반이 돌아와도요. 기억이 다시 나요. 근데 초반에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신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만 깊게 어느 정도 외우고 가면은 문풀반 때 다시 돌리면서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 훈련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잊어먹지 않도록 모고 때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모고 때 늘리는 것보다는 모고쯤 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잊어먹지 않게 하는 그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공부도 8시간 해야 되는지 10시간 해야 되는지 몇 시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으세요. 요거는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일단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일단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는 컨디션을 충분히 유지하시고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월부터 공부하시면 9월부터 체력 고갈이 벌써 와요. 그래서 잠자는 거 일단 충분히 잘 자야 되고 잘 먹고 운동은 가볍게 산책하시고 맨손 체조 정도 하시는데 수영 같은 경우가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뒤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좀 잠을 위주로 해서 잘 보충하시고 가벼운 산책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알게 돼요. 나한테 어떤 패턴이 맞는지. 근데 공부하기 전부터 이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다음에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잘 안 돼요. 어차피 그냥 공부를 하면서 막 달리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참고 도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임용고시는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따로 없어요. 대학교 시험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외우면은
점수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임용고시는 바운더리가 대충 있긴 있죠. 가족생활, 의생활 있긴 있지만 신간도 너무 많고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내가 선정해서 공부하느냐가 임용고시에 적중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상반되는 내용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경험에 있어서 이런 책들이 좋았습니다라고 선정을 해드리는 건데 다 적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한 걸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 교재에 보면은 뒤에 참고 문헌 같은 게 막 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단어는 어떤 참고 문헌을 참고했습니다라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전공서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희 교재를 보시다가 요건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참고 문헌을 보세요. 그 문헌을 보고 그 부분만 해당하는 부분만 읽는 게 속도가 좀 날 겁니다. 재수를 많이 하시거나 한 3수 이상 됐는데 고수이거나 아깝게 떨어졌던 분들의 경우에는 전공서만 갖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진짜 굉장들 하세요. 전공서를 깨알같이 보고 사이드 문제도 맞춰내시는 정말 상위 3%의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합격은 위에서부터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커트라인보다 위면 되거든요. 1차 합격을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모든 전공서적을 다 읽는 건 수석권이고 저희 갖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약간 보충하는 정도로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대표격인 중요한 것들만 실어드렸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식생활입니다. 식생활의 카테고리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2007년도에 가정과 공청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식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영양 파트와 식품 파트. 그런데 이제 영양 파트도 다시 보자면은 영양학, 세계주기 영양학, 그다음에 식이요법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영양학은 대표적으로 21세기 영양학을 많이 봤습니다. 기출이 많이 됐는데 엄청 두껍고요. 이거만 보는데 5주가 꼬박 걸리는데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부터 시작하시기보다는 저희 교재 보고 하다가 필요한 것만 보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물기질은 되게 자세해서 저희 교재에 많이 안 실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해서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요 교재에서 이미 기출이 많이 됐고요. 이 전공서에서 그림을 그대로 빼가지고요. 그대로 문제에다가 집어넣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21세기 영양학의 그림 도식이 거의 출제가 많이 빠지면서 최근에는 고급 영양학의 도식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급 영양학도 저희가 문풀 문제로는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교재는 21세기 영양학을 토대로 만들어 드렸고요. 문풀 때는 이걸 많이 넣는 이유는 여기 없는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넣어드리는데 이것보다 고급 영양학이 조금 쉬워요. 쉽게는. 그래서 보셔서 둘 중에 하나를 갖고는 있어라. 그걸 다 보라는 소리는 아닌데 부분 참고해서 보고 초조생들의 경우는 미리 책 보지 마시고 수업 먼저 만약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교재를 보고 수업을 들으세요.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할 때 전공서로 가시는 게 진도가 느려지지 않고 박진감 있게 신속하게 뭘 외워야 되는지 보면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생애주기 영양학의 경우도 좀 내용이 많이 생략돼서 간추려서 교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전공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식이요법의 경우는 책이 진짜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일단 좀 자세한 책을 실어드렸어요. 요즘 기출문제가 깊게 나오면 정말 너무 깊게 나와서 같은 개념인데 가장 지독하게 깊게 나온 교재를 샘플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자세한 책을 기본으로 내다 보니까 그런 교재를 보통 저희가 편집해서 교재를 많이 실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식이요법으로 들어있는 교재들은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려드리는 자료만으로도 식이요법은 어느 정도는 되기는 되는데 약간 사이드 같은 문제들이 가끔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올해도 일선병이라든지 덤핑 증후군 같은 문제들을 좀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식이요법 책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셔서 이 사이드 자료만 좀 보시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신 고수들의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태까지 식품학 문제로는 어쨌든 이게 최고예요. 과학으로 풀어쓴 식품과 조리 원리가 가장 이제 좋은 책인데요. 좀 어렵다고 하는 초수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리과학 같은 책 같은 거 좀 편집이 쉬운 교문서 책이 있어요. 손정우
왜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뭐 그런 책 정도로 활용해서는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 정도 단계까지는 어차피 가셔야 돼서 쉬운 걸 하나 가져오기를 거치고 이거를 보시든 처음부터 이걸 보셔서 마스터를 하시든 그건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수업 듣고 복습용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완성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도 식이요법도 있고 식품위생도 있고요. 식품가공 저장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관리에 대한 책들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 다 저희가 전공서를 보기는 버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는 굳이 안 해드렸고요. 그리고 교재에 많이 이제 선적되어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참고해가지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의생활인데 의복재료와 관리, 피복재료학 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의복 제작 및 선택 파트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의복 재료와 관리가 처음에 저희가 교과서처럼 보는 책이 뭐냐면 피복 재료학입니다. 하드카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옛날 책인데 현재까지도 보고 있는 저희가 좀 기본서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21세기처럼 다 독파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추려서 보시는 게 좋은데 초수분들이라면 수업 듣고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는 정도로만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 빼고는 좀 이제 잘 추려서 보시는 게 좋고요. 세탁 파트는 세탁 자체만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제와 세탁의 과학 같은 책들도 있긴 있는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서 많이 추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새 의류 관리가 되게 무난합니다. 쉽고 그래서 이 정도만 독파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교재에 많이 실어 놓았으니 복습하시면서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복과 환경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의복과 환경이라고 하는 방통대 책이 있었는데 절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의복과 건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차피 저자는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올려드렸고요. 일단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보라 그런다면은 피복 치료하기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의복 제작 및 선택인데 의복의 입체 구성 어쨌든 기본적인 제도 보정 활용이 가장 사례가 많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례가 좀 풍부한 편이라 추천을 드린 거고요. 각자 대학에서 수업 들었을 때 있었던 교재들이 있을 건데 대학 수업 때 들었던 교재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약간 얇았다, 좀 사례가 적다라고 할 때에는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의상 심리도 필요해요. 의상 심리 책도 있는데 너무 볼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교재 일단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일단 교재 되게 많이 넣어놨으니까 따로 독파를 하기보다는 교재 먼저 보시고 하나하나 복습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굳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의상사회 심리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재 보시면서 그 위주로 가시면 특별하게 전공서 없어도 유난하실 건데 가끔 개념이 더 알고 싶다 이럴 때는 그런 전공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도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게 복식사예요. 특히 서양 복식사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양 복식사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책 하나 선정하셔서 조금 더 보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양 복식사하고 한국 복식사는 실학계 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많이 지금 교재는 수록이 최대한 줄여서 좀 올라가 있는 편이기는 하고요. 네, 주상안입니다. 주상안은 주거와 실내 디자인 한 개 영역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교과서처럼 쓰고 있는 책을 넓게 보는 주거학입니다. 한때는 정말 요 행간에 줄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될 만큼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거 환경 심리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깨알같이 기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들인데 우리 교재도 이걸 토대로 해서 실어놨고요. 마찬가지로 교재 보고 복습 위주로 가시면 교과서처럼 독파가 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주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기는 한데 교재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걸 위주로 보시고 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참고문은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찾아보셔가지고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생활, 가정경영
과 소비자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책들이 가정관리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정관리 과정, 가정관리 체계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교재도 요 책 다 기본서로 해서 많이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업 들으신 다음에 복습용으로 읽어보시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고 넘기셔도 될 만큼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전공서 자체가. 한번 흐름 보시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알기 쉬운 가계 경제론은 최근에 좀 출제가 되어서 수록을 해놨는데 일단 기출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기출이 이미 빠진 상태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많이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소비자학인데 소비자학은 사실은 이 책 말고도 책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새로 쓰는 소비자 주권 시대의 등등의 다양한 소비자 의사결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의사결정론 책 중에서 또 토론으로 보는 소비자 의사결정론, 소비자 주권 시대의 소비자 의사결정론,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론, 되게 많아요. 게다가 소비자 의사결정론, 로드맵 이런 책들까지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학부 때 들은 책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교재도 워낙 많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 보시고 여유가 된다면 조금 참고서로 이렇게 하나 그 부분 이것도 다 보시지 마시고 부분 뭐 확인하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비자 정책, 소비자 관련 법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이 소비자 정책과 법이라는 책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교재 먼저 선입하신 다음에 그 참고문은 확인하셔서 필요한 책들 있으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생활이죠. 공부할 때는 어쨌든 간에 가족생활, 소비생활, 주생활이 제일 쉬워요. 좀 쉬운데 시험 볼 때는 사이드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모고 때쯤 가면 사이드 파다가 막 고생하는 이제 분야가 요 세 개 파트이긴 한데요. 공부할 때는 제일 쉽고 재미있어요. 특히 가족생활은 좀 많이 재미있죠. 교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보통 아이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간발달 파트 하시면 애들 너무 이쁘니까 막 자지러지시면서 설명을 너무 재밌게 잘 들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간발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학, 가족관계학이 등장을 할 건데 인간발달 책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일단은 아동발달의 이론의 경우는 각종 이론들이 잘 수록이 쉽게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올려드렸고요. 이걸 말고도 조복기 선생님이 썼던 인간발달, 조복기 저자인 인간발달 책도 좋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부모교육 책은 보니까 시중에 꽤 많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책을 보유하려고 많이 사가지고 보는데, 잘못된 자료들이 부모교육 책에 좀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검증한 건 일단 정원풍 교수님 책이 부모교육 책에서는 에러가 없이 좀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의 것을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이 없어도 교재에 굉장히 수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교재 위주로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혹시라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읽으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가족학입니다. 가족학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가족관계학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요. 웬만한 가족학의 내용들은 사실 기출이 바닥에 났을 정도입니다. 가족학의 내용들이 많지 않거든요. 너무 바닥이 나다 보니까 최근에 가족학 파트는 거의 가족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그 법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주생활 파트나 가족생활 파트의 정책이 계속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매년 저희가 법 개정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고쯤 가서 연말에 한번 법이 바뀐 건 없는지 뒤집으면서 한 번 더 이제 보시면서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이 되겠고요. 평상시 이론만 공부하실 때에는 그냥 기본서로만 위주로 해서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시고 대신에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하더라도 정확도 있게 들어가는 연습을 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반면에 이제 시계나 의 파트 같은 경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이제 문과 출신 분들의 경우들의 시과 의가 굉장히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렵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사이드라고 한다면 거의 이렇게 링 염색, 로프 염색 같이 그 굉장히 특이한 어떤 가공 방법이 나온다라든지 식이요법에서 윌슨병 같은 굉장히 독특한 병이 나온다든지 하는 정도가 사이드인데 점수 배점이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1, 2점 놓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걸 위주로 해서 완벽하게 풀어서 쓸 수 있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한번 내가 마스터가 됐을 때 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트들이 됩니다. 실과가 장단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과분들도 어차피 다 도달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과분들이 유리하지만 문과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까지만 저희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육론인데요. 가정과 교육론 자체가 전공서가 많지 않은 걸 알고 계시지요? 일단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자체를 기출 전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가정과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신간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정도들인데요. 직접적으로 기출에 조금 더 좀 영향을 줬던 책들이라면은 가정과 교육론과 또 최근에 가정과 수업 반복과 수업 실현, 최근에도 너무 문제를 많이 이쪽에서 많이 내가지고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일단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보충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교과서처럼 봐야 되는 상황이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가정과 교육론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책을 선정해서 보신다면은 가정과 교육론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수업 반복과 수업 실현에서는 사이드가 자꾸 뽑아서 나와요. 여기 없는 사이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뽑아서 나오는 상태들이니까 머리를 약간 쓰셔가지고 그걸 완독하기보다는 조금 비교하셔서 사이드를 빼가지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남아있는데 교육과정은 저희가 이제 그 2015 교육과정만 주되게 하고 거시적으로 변천사 정도 보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과거보다는 교육과정에 좀 공부할 양이 좀 주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중요하지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온 것처럼 지면상 다 올리지 못했고요. 일단 교재를 위주로 그거 먼저 마스터 충분히 하시고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 참고문을 확인하셔서 정리하시는 이런 수순을 밟으셔서 요령껏 좀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과서들입니다. 교과서는 당장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나중에 2차 수업 실험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교과서 한 2권 정도, 3권 정도 보셔가지고 수업 연습할 때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끔 이 해당 그 담원이 어떤 출판사는 있고 어떤 출판사는 없고 막 이런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교과서 분석 그 살짝 만들어 드린 건 있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그냥 좀 훑는 정도예요. 한번 훑는 정도의 강의 정도는 있으니까 한번 뭐 참고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시고 신조어 정도 확인하시는 목적으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계 교과서를 열심히 봐야 됩니까?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야지 그걸 너무 믿었다가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수준 간 약간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갖고 기준으로 공부했다가는 약간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초수생분들 그게 또 구별이 안 되시잖아요.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구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또 초수생분들은 많이 없으시니까 안 보시고 과감하게 가시고 그냥 이론서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 자료 사이트들인데요. 가정과 교육 학회지 연말에 한번 봅니다. 논문들의 주제를 갖고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논문 주제만 보지 논문 하나하나 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목 정도만 훑는 정도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자, 연간 일정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대부분의 이제 가시는 이제 폼들이 이렇게 가십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는 보통 이론 연습을 열심히들 하시고요. 하반기에는 문제풀이를 이제 영역별로 쭉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모의고사, 실전 대비로 해서 연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돼요. 근데 재수생들의 경우는 똑같이 다시 반복하면서 리발벌 하면서 기술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견고하게 하면서 가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자신감이 있으신 뭐 삼수 사수 분들의 경우에는 이론반이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가득 쌓아놓고 바로 쓰기 연습으로 들어가면서 그 미비한 걸 거꾸로 이론을 거꾸로 갖고 와서 이렇게 완성도를 훅훅 빨리빨리 올리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일단은 거의 초수생, 재수생 정도까지
만 기준으로 해서 공부 요령을 올려드렸는데요. 뭐 공부 요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왕도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변형 가능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상반기 이론만을 듣든지 혼자 교재를 사서 공부하든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기초반을 하고 나서 심화반을 했었었는데 갈수록 너무 분량이 느는 거예요. 갈수록 시험 문제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공부할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반을 없앴습니다. 처음부터 심화반으로 가되 심화반에서부터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짚고 가요.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테스트를 매주 하면서 이걸 꼼꼼히 다 진단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고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수업 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외워야 될 기초 개념, 기초 지식을 확실하게 이해까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주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테스트 문제를 나는 거의 90% 맞아보겠다라는 욕심을 부리셔서 최대한 많이 외워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문풀 때 기억이 빨리 나요. 문풀 때 기억이 빨리 날 수 있게 하는 방법, 할 때 확실하게 깊이 많이 해두면 기생 능력이 훨씬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형성 테스트 할 때 열심히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들은 다음에 전공서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연역별로 한두 권 정도 볼 수는 있는데, 완독 가능하시면 완독하시겠지만 그거보다는 부분적으로 교재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서 한번 원문을 읽고, 원문에서 보니까 이 말은 좀 내가 전공서에 옮겨놓고 싶어, 그러니까 교재에다가 옮겨놓고 싶어 이런 게 있으면 학원 교재에다가 옮겨서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전공서를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교재로 공부를 하고 복습할 때 전공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좀 축약이 되어 있고 여긴 다 줄글로 풀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없는데 여기를 읽다 보니까 나는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요 학원 교재에다가 다 적으세요. 적을 란이 없으면 포스트잇에다가 해서 붙여 넣게 되면은 나중에 문풀 때 갔을 때 전공서를 안 봐도 돼요. 요것만 보시면 여기 안에 나만의 백과사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완독해서 계속 돌리셔야 되는데, 또 막상 다 적어놨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또 그걸 못 봤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재산입니다. 자신만의 교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필기까지 완벽하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는 없는데 일단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정 보완이 되어지니까 열심히 시작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시험 한 달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시험 안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되게 보는 사람이 다 속상해서 너 한번 보기라도 해라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준비가 덜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 난이도가 높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딱 문제 막상 풀어보고 나서 후회했다는 얘기를 좀 덜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더 완벽하고 싶고 더 완성돼서 시험을 보고 싶을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어차피 시험 한번 본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공부하셨으면은, 갑자기 이제 한두 달 남겨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라면은 시험장에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도에서 마음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아예 내가 임용고시를 안 하겠다 해서 뭐 갈 수 있죠.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앞두고 그런 경우는 마음의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라든지 그 완벽적인 성향 자체가 갑자기 이제 너무 극복이 안 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도 공부를 또 하시더라고요. 미련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럼 좀 하시는 것이, 도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중생분들의 경우 이제 무조건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테스트 매번 꼭 틀리지 않고 하시는데, 뭐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테스트하고 나서 복습을 안 하시더만요. 테스트하고 틀렸고 맞았고 하시고 나서 복습을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틀린 문제는요, 다음에 또 들어도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한 3번까지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반복적으로 좀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많이 던져드리는데, 항상 들어요. 선생님 저번에 이거 틀렸는데 또 틀렸어요.
반복적으로 그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모고 가서도 이제 그렇고 그게 현장까지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내가 발표 하나 쳐놓고 별표 2개 쳐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 한 번 털린 건 몇 번 더 털릴 가능성이 있다. 이걸 건져야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직강생분들은 강제라도 하는데 인강생분들은 검사를 안 해드리니까 또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강생분들은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재수생분들 약간 비교하자면 일단 시험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미비했던 게 뭔지 꼭 점검 한번 해보고 가셔요. 다시 한번 가서 시험지 냈던 거 다시 받아오셔가지고 잠깐 볼 수 있죠. 그런 걸로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어디서 내가 좀 합격자와 답안이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가시는 게 또 하나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재수 삼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경우 말고 수업 들으시는 경우 있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수업을 들으셨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미 한번 들었던 거다 보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세가 수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초수생일 때 막 필기하느라 바빠, 막 뭐가 복습하느라 바빠, 너무너무 바빴는데 재수라니까 필기 다 되어 있어? 어느 정도 한번 봤어? 이해는 끝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듣게 돼요.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끄덕끄덕하고 다 아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막상 써보라 그러면 초수 때나 재수 때나 비슷해요. 쓰는 양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합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키워드가 문장으로 촥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100% 적힐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수생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되네. 이렇게 끄떡끄떡 했다가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시간은 낚는 기분이에요. 계속 시간이 1년, 2년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거든요. 임용고시는 오래 하면 안 좋은 거 아시죠?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처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딱 듣고 이럴수록 더 많이 자기가 답지를 쓰는 연습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전공서를 교재 펴놓고 필기는 안 하시겠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소수생들은 필기를 열심히 하겠지만 재수생들은 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수업 듣다가 잘 듣는 거예요. 뭘 확인하시느냐? 내가 이해가 됐네. 작년에도 이해가 됐는 것 같고 지금 들어도 이해가 됐어. 넘기시고요. 또 듣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작년에 B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A라고 얘기하고 있네? 이거 뭐지? 나 작년에 수업 뭘 들은 거지?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거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올해도 이해가 안 됐네 라는 거 있어요. 이런 거 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새롭게 추가된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표시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 알긴 다 알아. 그런데 막상 적어버리니까 적지 못한 거 있어요. 그거를 교재에다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습할 때 그렇게 위주로 해서 최대한 쓰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재수생으로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초수나 재수나 10월달 가면 똑같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결국 같아져요, 수준이.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왕 한번 하셨으니까 그렇게 레벨업을 해서 가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권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중간에 이론반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먹을까봐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갑자기 이제 1월 달 했던 거를 4월 달에 복습하고 그렇게 스터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삼수, 재수 했던 분들 중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초중생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일단 쭉 따라오시고 할 때 열심히 해두시면 문풀 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다 해왔거든요. 기존의 수강생분들이. 근데 작년부터는 이게 굉장히 대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긴 하셔도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다 합격들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학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질문도 하고 집에 가서 복습만 하도록 이제 좀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수업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가족 3주, 주생활 3주, 소비생활 3주예요. 정말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던 15년, 제가 몇 년에 시작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17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15년 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가족생활 한 주, 주생활 한 주, 소비생활 한 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3주 들어가고 있죠. 그만큼 양이 방대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 연휴 때 한번 쉴 거고요. 이렇게 매번 가는데 가자마자 테스트부터 실시하고 본 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첫 주만 테스트 안 하고요. 계속 테스트하면서 지나가니까 꼭 복습하고 오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하고 을을 같이 묶어놨는데 작년에 을을 6주에 해보니까 5주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칠판 판서 수업을 했었었는데 사실 팔이 좀 안 좋아서 PPT로 작년부터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상활부터 PPT를 작년에 중간에부터 들어갔었었는데 PPT를 하니까 시간이 훅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이제 일단 이론반을 빨리 끝내드리고 문풀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문풀 때 복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드리려고 지금 최대한 줄였습니다. 대신에 뭐 더 내용 생략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PPT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일 뿐이고 이해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다 따라오시니까 6주, 5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이긴 한데 식 할 때는 첫 주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마지막에 끝나는 파트가 소비 파트다 보니까 소비 파트의 테스트를 식 첫 번째 주에 먼저 하고 이렇게 식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가 제일 마지막 주인데 의가 종강하다 보니까 요 테스트는 교육론 첫째 주에 테스트하고 의생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교육론 진도를 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교육론도 조금 줄였어요. 교육론 자체가 복습할 분량이 많지 수업할 분량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최대한 할 것들을 하고 복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좀 단계를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반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나중에 시험 공고가 정확하게 나게 되면 약간 일정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웬만하면 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시험 보는 날에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변동수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7월 들어가게 되면은 여름 덥잖아요. 이제 체력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상을 처음 돌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7월 1일에 딱 들어갔을 때 막 내가 뭐 했던가 다 까먹었던가 막 온갖 마음 다 들어요. 근데 무시하시고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예습해갖고 오실 때는 저희 학원 교재로 했던 거 필기도 하고 막 전공서도 막 적어놓으시고 했던 그 보물 같은 자료를 보고 진도만큼 이렇게 예습하고 와서 테스트를 할 건데 작년부터 테스트할 때 작년 문제, 올해 문제 같이 만들어 드려서 문항수가 2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현장에서 90분 하는 거랑 똑같이 맞췄어요. 대신에 문항수는 2배로 해서 충분히 문제를 많이 뽑아드렸어요. 이 문제를 많이 뽑아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소가 거의 누락되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 쓰는 수험서, 교재에서 누락되는 게 거의 없을 만큼 문제를 빽빽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교재 내용을 외우시고 이거를 문제 적용 이렇게 해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그대로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예습해가지고 올 때 테스트할 때 막 한숨 나오고 힘들 수는 있는데 그걸 토대로 복습하시면 깨알같이 다 외우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문항수는 2배지만 요 시간을 90분으로 해서 체력 단련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해설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문제풀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복습을 풍부하게 정확도 있게 어디까지 답안을 써야 답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서술해 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계기를 이 문제풀이 기간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풀이 때 먼저 식상학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가장 불안해하는 파트가 식파트여서 식파트를 먼저 2주 들어갈 거고요. 예전에는 을을 바로 들어갔더니
식도 후달려서 정리가 안 되는데 바로 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적은 가족 소비를 잠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식생활의 복습이 다 안 됐더라도 가족까지 약간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보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중간에 한번 휴강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누락된 거를 좀 여기서 한 주 쉴 때 여기다가 좀 보충하시라고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자습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도 잘 보내셔야 돼요. 이때 막 놀아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서 컨트롤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난이도가 높은 의생활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좀 더 쉴 수 있는 주생활 들어가면서 좀 이제 강약 조절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교육론 해가지고 예, 정리하실 수 있게 해서 총 9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을 잡은 이유는 이때 거의 암기가 90% 이상 끝내야 되고 답지 쓰는 정도의 요령이 충분히 섭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완성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고로 들어가게 되면 현장 시험 현장하고 똑같아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학 보고 전공 A 보고 전공 B 보고 답안지도 실제 답안지로 나갈 거예요. 이때는 문제 2배로 주지는 않고요. 딱 문제 수에 해당하는 실전대로만 문제 수를 드릴 건데 이때 이제 저희가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리고 문제를 겹치지 않게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많이 못 뽑아가지고 그래서 5주밖에 안 했는데 작년에 계속 선생님들 채점해 드리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초조생분들이 1, 2, 3주까지 되게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연역들이 문제풀이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연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모고가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섞여버리니까 너무 막 마음들이 막 이제 막 다운이 되는 거죠. 40점 평균이 안 되고 30점 막 이렇게 도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시는데 이게 4주쯤 되니까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5주 때 되니까 훅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6주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주까지 하시고 나면 초소들도 5주부터는 촥 올라가니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이게 완성도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고 때는 사이드 문제 자꾸 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연습용이지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로 연습을 할 건데 더 이상 지식을 더 늘리지는 않게끔. 그러니까 사이드 문제를 수집하느라 이때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심리적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고 체력적으로도 소진됩니다. 문풀 때까지만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드도 있대. 그럼 나만 모르면 불안하니까 이름 정도만 빠르게 대처해 놓으세요. 어차피 그런 사이트들은 나와봤자 기입형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 거잖아요. 간단하게 수집을 하셔야지 너무 많은 걸 수집하려고 그랬다가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 교재를 돌리시는 겁니다. 연역별 문제풀이는 그 연역만 복습하면 되는데 모고로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순서대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생활에 문풀 때는 2주를 돌렸다 그러면 문풀 때는 일주일을 돌려서 봐야겠지요. 처음에는 일주일씩 돌려서 보겠지만 나중에 3일 만에 돌리셔야 되고 나중에는 3일 만에 전파트를 다 돌리실 수가 있게 돼요. 가능합니다. 근데 최대한 많이 보고 자주 봐야 되는데 개인차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난 천천히 봐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 위주로 보실 것도 괜찮아요. 자꾸 교재를 보시면은 머리 안 남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를 놓고 거꾸로 접근하셔서 문제로 자꾸 외우세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들어도 못 쓰시더라고요. 자꾸 문제로 복습하시면서 외우시면서 들어가시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항상 마판 끝내기가 중요하죠. 마판에 이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서철 되면 그때부터 마인드 컨트롤 너무 중요해요. 누구는 어디에 썼다더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소문이 진진해지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압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마이웨이 딱 내 공부만 항상 하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기본에 항상 충실하셔서 나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뭐 잔소리가 길어져요 제가. 그래서 잔소리 하기보다는 선생님도 하시다 보면 또 스스로 알게 되실 것 같고요. 막판에 항상 이렇게 마음을 잘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올해 한 해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 잡으셔서 설명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올해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